자, 그러면 뉴스산 플러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견자단 씨 이름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견자단 씨. 네. 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견자단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희한하게 외국 배우 뒤에 C를 붙이면 웃긴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긴 뭐 브래드 안- 피트 안- 씨 이런 안 거. 붙이는 거죠. 어. 외국 사람들은.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로리 바이든 씨 그럽니까? 바이든. 영어 이름은 안 붙이고 네. 이렇게 한국 이름 비슷한 거는 씨 붙이는 게 국룰 아닌가요? 아, 시진핑. 시진핑은 중국 이름이잖아요. 견자단은 뭔가 한국 이름 같잖아요. 아, 견자단은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아베. 뭐 앞에는 일본이잖아요. 일본 이름이잖아요. 뭘 씨를 붙여. 한국 사람만 씨 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권순우 팀장님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나하나 좀 예, 들어볼까요? 뭐 지수 뭐좀 살짝 네네. 할 거 같은데 뭐 지수 볼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약했습니다. 음. 쭉 힘이 빠졌습니다. 많이 약했어요? 그냥 약보합인데 아유 쭉 흘렀네. 예, 예. 그 방향성이 별로 안 좋았게. 아, 어떻게 지수가 일간 지수 차트가 똑같이 저렇게? 세계가 저렇게도 힘든데. 예,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럼 요 시점에 뭐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없었습니다. 예. 예, 그냥 좀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라는 판단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제일 큰 관심을 받았던 거는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심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근데 거기가 19만 6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월가의 전망치는 19만 건이었는데 19만 6천 건이 나왔으니까 조금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 생각보다 좀 많다. 이런 얘기인데 참 이상하죠. 고용도 많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많고 이게 매주 발표되는 거라 뭐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소개를 잘 안 해드리는데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에 좀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뉴스는 뭐고 통계는 뭐고 뭐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가 꽤 관심사예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하는데 여기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는 사실은 조금 특별히 관심을 좀 못 받고 감원하고 주주환원 감원 얼마나 세게 하느냐가 주가 호재가 됐고 주주환원 뭐 몇 조 단위로 뭐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디즈니가 실적 발표하면서 7천 명 감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페덱스 뭐 다 지금 감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서프라이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월마트가 지금 구인난 때문에 시급을 12달러에서 14달러로 올린다. 네. 사람을 못 구해서 시급 올리고 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좀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식당, 호텔, 병원 등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IT 분야에서 없어진 일자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의료, 교육, 레저, 접객 같은 서비스 분야가 전체 민간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 36%. 근데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IT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2%에서 좀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36% 분야에서는 전혀 일자리 인력을 못 채우고 그러니까 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뉴욕에 도착하면 2시간 안에 잡을 구한대요. 진짜로. 그래. 뉴욕에 딱 도착하면 나 잡을래? 그럼 2시간 안에 딱 잡이 생긴다는 거야. 그 혹시 뭐 공항에서 이거 있잖아요. 뭐 정프로님 뭐 너무 사랑해요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대신 사랑 구합니다 이거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는 중남미 등지의 이주 노동자가 지금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조건으로 좀 채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분석했던 거는 저기 그쪽으로 송금되는 규모도 더 늘었다.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요양협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7년까지도 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인력 수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이제 점점 그러니까 건설 근로자 시급도 2019년 말 이후 15% 상승했다. 네. 주로 여기도 이민자들 종사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동 정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관련한 정책도 거의 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멕시코나 중남미 쪽에서 이민자 들어오는 거 정책을 좀 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게 작년에 그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네. 바뀌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는 엄청 좋은데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이쪽 직종의 인원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쪽 인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돈 많이 받는 IT 업체 이런 데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전체 구성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예. 어제 저녁 문홍철 파트장 시간 한번 들어보시면.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효과가 있다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진행을 하니까 네. 어우 그럴까요? 좋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 멕시코 쪽에 그 중국의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맞아요. 예, 그래갖고 그쪽에 일자리가 또 좋으니까 이거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그렇기도 하고 올라오다가 중남미에서 멈춰. 올라오다가 유턴. 멈춰. 저 멕시코쯤에서 파라과이 이런 데서 파라과이, 혼두라스 거기 다 일자리 가다가 막- 다시 유턴. 예, 그쪽 저거 같은 건 울산바위 같은 거네요. 울산에서 올라가다가 금강산 갈라 그랬는데 설악산에서 멈춰가지고 설악산에 네. 울산바위가 그런 있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하기야 파라과이 사람들 뭐 저 혼두라스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사는 게 좀 편하지. 문화권도 비슷하고 네, 일자리만 또띠아도 있다면. 먹고 뭐. 예. 하여튼 중국이 지금 멕시코 쪽에 엄청 투자하더라고요. 그 미국 들어가려면은 바로는 못 들어가니까 USMCA가 체결돼 있는 멕시코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두 번째 뉴스는 이 뉴스를 뭐예요? 이렇게 네이버 과징금 3억 원 취소 법원 결정이거든요. 취소? 예, 취소. 네이버 과징금 받았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들 플랫폼 규제 얘기 나왔을 때 네. 그 얘기 나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잊어버리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규제를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또 이 가처분 네. 걸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규제가 이제 사실 네이버 카카오 주가 빠지면서 좀 조용해졌는데 플랫폼 규제 관련한 얘기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예.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선하면서 네이버 테마관, 네이버 TV 테마관을 위로 올렸다.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사골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자사거를 위로 올렸다. 그리고 그 업체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다. 검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공정이다? 예, 그래서 네. 불공정하다라고 그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얼마를요? 3억 원 부과했습니다. 근데 뭐 살짝 한 거네. 살짝 했는데 네. 살짝 한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법원에서는 이거 아니다 취소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이미 알렸고 사업자들한테 안내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뭐요? 알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사업자에게 이제 안내를 했다라는 게 네이버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했던 거는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게 된 거예요. 법원이 예. 3억 다시 돌려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가 막 플랫폼에 대해서 확 분노를 했던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정말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과 갑질하네. 갑질과 네. 뭐 거기에 이제 뭐 그 가두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우리가 플랫폼의 문제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그랬을 때 제재하는 내용들이 뭔지들을 좀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그렇죠. 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 규제와 실제로 정부가 취하는 플랫폼 규제가 좀 다르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물들이 좀 하나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어제 딴 것도 나왔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메타에 대해서 고객 정보 제공 동의 안 하면 서비스 이용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가 됐어요. 어제 아니면 그 전에 했는데 어제. 아, 이건 그래요? 어제. 아 그거는 문제다. 예, 그 부분은 문제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동영상 검색 결과를 자기네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고 그걸 회사에 알리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에이 뭐 그거는 과징금 낼 거 아니다 이렇게 그건 이제 취소했고. 법원의 결정이고. 예, 그거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공정위에서 한번 때렸고 네이버를. 네. 근데 그거를 행정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는 공정위 취소를 무효한 사건이 하나 있고. 어제 과태료 낸 것도 공정이 아니에요? 그건 공정위.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 개인정보. 그건 또 법원 가겠네. 그거는 모르죠. 일단은 의결 권고를 했으니까 음.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여기에 또 뭐가 또 얽혀 있냐면은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자기네 택시한테만 콜을 몰아줬다라는 건이 또 있어요. 그거는 공정위. 그것도 과태료. 그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곧 나올 건데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카카오가 일반 택시에다 그럼 콜 안 준다. 아 그렇게 한대요? 아니 그 얘기가 보도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데 일반 택시는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그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뭔가 저 과징금 때리려고 하니까 카카오가 그럼 아예 그러면 우리는 저 카카오 택시 말고는 안 부르겠다. 아예 콜을 연결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 얘기가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라는 게 그러니까 카카오발. 그렇죠. 기사가 나온 건데 네. 그거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음. 일단 그 카카오가 그 알고리즘을 그렇게 짰던 거는 그 블루 택시 있잖아요. 저 콜 부르면 목적지 네. 안 보여주고 네. 각 단거리도 잡힐 수 있게 네. 해주는 네. 거. 네. 그거를 먼저 준 거다라는 음. 게 카카오의 입장이었고 그거가 좀 비싼 거죠. 조금 네. 돈을 더 내야 되죠. 콜비 같은 게 좀 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택시 드라이버 분도 기사 분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시죠. 목적지를 안 보고 무조건 잡아주는 대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플랫폼 규제라는 이유로 이게 막 그 플랫폼 회사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공정의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우리 택시만 콜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예 안 하면 되겠냐? 아, 그러니까 전에는 이 플랫폼 회사들에 대해서 좀 분위기도 좀 험악했고 분위기 엄청 험악했죠. 갑질 니네 하다 니네 그냥 다 박살난다 이런 분위기가 살짝 좀 있었는데 예. 최근 분위기는 아니 그 내용들을 이렇게 따져 보자는 거죠. 네.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이게 근데 공정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 얘기가 또 나와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확인을 해보니까 네. 아니 진짜 그거 못하게 하면 이 알고리즘 때문에 일반 택시하고 가맹 택시 논란이 계속되고 정말 이거 우리가 뭐 정부로부터 규제를 엄청나게 세게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일반 택시에 콜을 못 주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지. 거기서 그러니까 그 뉴스가 왜 논란이 됐냐면은 플랫폼 규제 얘기 나오니까 그럼 카카오 택시로 이제 앞으로 택시를 부르면 일반 택시는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험악했거든요. 지금 택시 부를 때 대부분 다 카카오 택시로 하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예. 뭐 그 압도적으로 아마 이제 지배력이 그러니까 있을 텐데 안 부르고 저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막 손드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적죠. 그럼 뭐 다친 줄 알아요. 아이고 다쳐. 누구 만났어요? 아 그래요? 요즘은 다 아니, 이게 앱으로 부르시니까. 한 5분 동안 손 들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시도하는데. 아 그래요? 아 처음부터 하시는 게 제일 낫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네. 그 플랫폼 규제가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플랫폼 규제의 결과물들이 플랫폼 회사에 그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은 험악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하나하나 결과물 결과물들이- 따지고 해보니까 그걸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그게 그 플랫폼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따져서 좀 갖고 와주시겠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너무 오래 간 것 같아 이렇게 따지는 데까지. 따지는 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설명드리다가 조금 네이버 거쳐서 카카오 모빌리티 거쳐서 여기 빠져보자. 자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이게 SM 뉴스 그만하려 그랬는데 네. 갑자기 하이브가 백기사로 확 등장을 해가지고 7천억에 40% 산다며요. 예. 그래서 7천억에 40%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식 발표는 안 됐어요. 근데 단독 보도로 나오는 건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98,500원이거든요. 그럼 오늘 장 열리면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지금이라도 여하튼 11만 원대는 사야 되네. 지금은 못 사죠. 장이 안 열렸으니까. 아니까 열리면. 오늘 열리면 장 열리면 그냥 쭉 날아가는 그런 건이 되는 건데 아이고. 이 과정들이 막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주말자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거는 주말자 앞권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짧게 네. 소개를 드리면 이수만 총괄 PD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을 했고 SM은 개선을 하기로 했고 개선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수만 총괄 PD는 야 그거는 경영진이 나를 배신하고 자기 맘대로 한 거다. 아니 이제 그 전에 카카오 신주 발행 건이 있었지. 그게 이제 두 개가 같이 엮여 있는 건인데 카카오의 신주 발행을 또 해가지고 권력적 협약을 맺으니까 이수만 총괄 PD는 그 전에 것도 나하고 논의가 없었고 이번에 카카오 신주 발행하는 것도 논의가 없었다. 자기 처조카인 대표이사가 이성수 대표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자기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표대결 붙으면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에 가서 우리 회사를 공개 매수하여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이브가 백기사로 투입이 돼서 공개 매수를 나가게 될게 오늘 아침부터 공개 매수를 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갖고 또 시장의 관심사는 그러면 카카오가 또 공개 매수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상태까지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 가치 개선까지 예를 들면 좋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행동주식 펀드의 이창원 대표가 저 주재안을 했고 그래서 야 오케이 그래서 당신 기타 비상무이사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보드 멤버로 들어와서 의결권이 있는 등기이사가 됐고 그리고 우리 이남우 교수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그 사회이사 추천위원이 되고 네? 예. 그래요? 이남우 교수님 좀 전에 나왔던 분이 SM의 사회이사 추천위원이 됐어. 그러니까 공정한 서드파티가 들어가서 경영하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 제대로 됐구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PD도 다 합의했겠지. 이렇게 된 거지. 왜냐하면 그 대표이사가 처조카예요. 이성수 대표라고. 근데 이성수 대표가 작년에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수만 총괄 PD 없으면 회사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 네. 실제로 그 네, 방송 네,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수만 총괄 PD가 회사를 위해서 회심을 했구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야 그러면 SM이 그 회사가 좋아지니까 주가도 오르네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카카오가 신주 발행하고 뭐 사면서 2대 주주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수만 총괄 PD가 이거는 내 의사하고 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행위도 나하고 반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방시혁 대표를 이제 끌어들인 상황이 돼서 이게 이제 경영권 문제로 된 거야 이게 원래 이제 진짜 원래 경영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전 투구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서는 자기들이 경영권을 달라 그런 적도 없고 자기는 경영권 분쟁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경영권 분쟁 상황이 돼버린 상황에서 이수만 총괄 PD가 이렇게 갑자기 다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온라인도 이제 행동을 조금 했는데 어제 액션을 살짝 넣습니다. 그 액션이 뭐였냐면은 그 전에 매출의 6%씩 가져가던 라이크 기획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종료하는 것을 보면서 이수만 총괄 PD가 이제 그래도 그렇게 SM에서 돈 안 가져가는구나라고 좀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은 종료가 됐는데 사후 정산을 통해서 로얄티를 2092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몇 프로? 그래서 여기서 온라인에서 추정키로는 2092년까지는 음반 수익의 6%, 205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의 3%, 그러면 3년간 400억, 10년간 500억. 29년이 아니고 92년? 92년. 2092년? 그때까지 SM은 있대요? 이수만 총괄 PD님은 계실까요? 아니
이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뭐 딱 사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 거겠죠. 뭐 거기에 뭐 법원 뭐 이사회가 뭐 증거를 보존해라 뭐 이런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사실 이런 것들을 원래 좀 서로 얘기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되면 그냥 SM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계약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점점 그런 양상으로 좀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실망이야. 아니 이게 야 2092년이 좀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지금 누워서 돈 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전에는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용역을 제공하셨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제 매출의 6%를 가져가신 건데 이제 라이크 기획하고 종료가 됐으니까 그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시게 되겠죠. 그래도 3년간 400억 이상 가져가는. 아니, 피땀 흘려 뭐 세운 거야 뭐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이렇게 또 피를 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은 좀 더 그 진행 사항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건 하여튼 뭐또 변동이 주말에 자세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그 어제까지의 이야기는 압권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예. 자 이거 그러면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상황이 급전해가지고. 근데 근데 왜 계속 김이 업데이트 될 빠져버려요? 거라. 네. 아침에 계속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뉴스삼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